태수가 아내를 추궁하며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2년이나 사귀었다고? 그럼 나는 뭐야? 차선책이었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니에요,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라고 애원했어요.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그럼 결혼까지 생각했던 진짜 사랑이었네. 태수의 상처받은 목소리와 미정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사연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67세 순자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좁은 24평 아파트는 이제 순자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벽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바닥 장판이 군데군데 들뜨긴 했지만 순자는 이곳에서 아들 태수를 키워냈고 며느리 미정과도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정이 상을 차리며 말했을 때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요 며칠 사이 미정의 안색이 많이 창백해진 것 같았거든요. 42세인 미정은 원래 간호조무사로 일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집안 살림을 맡으며 가족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차분하고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셔서 순자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미정아, 요즘 얼굴이 너무 창백한 것 같은데 괜찮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순자의 경험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자주 숟가락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회사에 출근하는 44세 아들 태수도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태수야, 몸 좀 챙겨라.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 순자가 말하면 태수는 어머니, 괜찮아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라며 서둘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종종 배를 움켜쥐며 아픈 표정을 짓는 모습을 순자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미정아, 배가 아픈 거야? 순자가 물어보면 미정은 항상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래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은 소파에서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태수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지만 미정은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도 며느리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주며 병원에 한번 가보자, 미정아. 이렇게 자주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권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병원비도 아깝고 별일 아닐 거예요. 미정의 말에 순자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으로 볼 때 이런 통증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순자는 잠들기 전에 며느리 방문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미정의 작은 신음소리에 순자의 가슴은 먹먹해졌죠. 이 아이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니 순자도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가족 각자는 서로 다른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회사 일에 치여 살고 미정은 몸의 이상을 숨기며 버티고 순자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평온한 일상은 곧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미정의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잠꼬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습니다. 미정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신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정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미정은 이불을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미정아, 괜찮니? 순자가 다가가서 미정의 이마에 손을 댔을 때 미정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미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순자는 즉시 태수를 깨웠습니다. 태수야, 빨리 일어나. 미정이가 많이 아파. 태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내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핏기가 전혀 없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미정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할 뿐이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태수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태수와 함께 미정을 부축해서 택시를 잡았어요. 새벽 6시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미정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했고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괜찮다, 미정아. 곧 나아질 거야 라며 달래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미정을 응급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미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했어요. 순자와 태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괜찮을까요? 태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을 때 순자는 괜찮을 거야, 태수야. 우리 미정이 강한 아이잖니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 한 명이 커튼을 열고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순자와 태수를 바라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와 태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다리가 휘청거렸고 태수는 의사를 붙잡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의사가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자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 며느리를 아시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의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있지 않았어요. 태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내의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가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미정이 의식을 되찾으며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정우야. 그 작은 목소리에 의사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태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방금 부른 이름과 의사의 반응 사이에 무언가 연결점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태수가 물었을 때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우입니다. 김정우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태수의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잃고 중얼거린 이름과 담당 의사의 이름이 같다는 것, 그리고 의사가 아내를 바라보는 그 복잡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순자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67년간 쌓아온 인생 경험으로 볼 때 이 젊은 의사와 며느리 사이에 뭔가 과거의 인연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며느리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가족들 앞에서 미정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병원 응급실 방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병원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태수와 순자는 밤새 병실 의자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미정이가 괜찮기를. 아침 7시경 정우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순자의 예리한 눈에는 그의 시선이 미정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정우가 공식적인 톤으로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 어딘가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밤새 깨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태수는 정우가 미정의 차트를 보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신중함이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CT와 혈액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가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사로서의 냉정함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정우의 이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보통 응급실에서는 여러 의사가 교대로 환자를 돌보는데 정우가 미정을 직접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굳이 선생님이 직접. 태수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복잡해서 연속성 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며 불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는 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 젊은 의사와 며느리 사이에 뭔가 말하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전 9시경 미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미정의 약한 목소리에 순자는 얼른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병원이야, 미정아. 많이 아팠잖니. 그런데 미정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정우 씨. 미정이 작게 중얼거렸을 때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태수는 즉시 아내와 의사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고
순자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우는 잠시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환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통증은 좀 줄어들었나요? 정우가 공식적인 톤으로 물었지만 미정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함께 걸었던 추억, 의대생이었던 정우와 간호학과였던 자신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들이. 태수는 아내와 의사의 이상한 분위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저 의사 선생님을 아는 거야? 직설적인 질문에 미정은 당황하며 눈을 피했어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그녀의 반응만으로도 태수는 뭔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정우도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검사 시간이 되었으니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서둘러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복도로 나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결혼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신 앞에 환자로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환자 보호자랑 김 선생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병원이라는 곳은 작은 소문도 금세 퍼지는 곳이었어요. 태수는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태수야, 지금은 미정이 건강이 가장 중요해.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태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의사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잃었던 것, 그리고 지금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까지. 미정은 검사실로 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우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게 벌써 20년 전 일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욱이 자신이 아픈 환자가 되어서 그것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만나게 된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CT 검사를 받으며 미정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의대생이었던 정우는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정우는 의사가 되었고 자신은 태수를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렸던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온 미정을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저 의사를 모르는 거야? 태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보, 지금은 내 몸이 아픈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수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순자는 이런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한 병원 방문이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우는 의사 휴게실에서 미정의 검사 결과를 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20년 전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의사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 그리고 미정이 계속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이 섰거든요. 미정아, 우리 좀 얘기하자. 태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순자는 자리를 피해주겠다며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계세요. 숨길 일도 아니고. 미정이 말했지만 태수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 의사, 대체 누구야?
너랑 무슨 사이였어? 직설적인 질문에 미정은 눈을 감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보,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에요. 대학 시절에.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대답을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잠깐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친구? 선후배? 태수의 추궁이 계속되자 미정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귀었어요. 대학교 때 2년 정도. 미정의 고백에 태수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순자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2년이나? 그럼 진짜 사귄 거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 상관없어요. 벌써 20년도 더 전 일이고. 20년 전이라고? 그럼 나랑 만나기 전 연인이었다는 얘기네. 태수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미정에게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정은 별로 중요한 사람은 없었다고 대답했었거든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걸 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태수야, 지금은 미정이가 아픈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 하지만 태수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제 아내가 옛날 연인한테 치료받는다고요?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환자 남편이 화나신 것 같던데? 그러게, 김 선생님이랑 뭔가 있었나 봐. 아, 그래서 분위기가 그랬구나. 이런 소문들이 벌써 병원 전체에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태수는 이런 상황이 더욱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의사 휴게실에서 동료 의사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정우야, 사무실 환자랑 무슨 사이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선배 의사의 질문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환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한편 미정은 태수의 추궁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끝난 일이라고요. 정우 씨와는 집안 반대로 헤어졌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안 했고 오늘 처음 봤다고요. 하지만 태수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어요. 집안 반대? 그럼 꽤 진지했던 사이네. 결혼도 생각했던 거야? 미정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뭐야? 차선책이었어? 태수의 상처받은 목소리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순자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지금 이런 얘기할 때야? 하지만 태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제 아내의 옛날 남자친구가 의사라니. 정오가 되자 정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하러 온 것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아서. 태수는 정우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다른 의사는 없나요? 꼭 선생님이 해야 되나요? 정우는 태수의 적대적인 태도를 느꼈지만 의사로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제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의사로 바꿔주세요. 태수의 단호한 요구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순자가 나서서 말했어요. 태수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미정이 생명이 위험한데. 하지만 태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 의사 믿을 수 없어요. 미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지금은 수술이 중요해요. 하지만 태수는 아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도 속으로는 그 사람이 수술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미정은 이런 태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는 이런 상황이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의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태수는 정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한테서 손 떼주세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환자 치료에 집중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어요.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환자를 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옛날 연인이잖아요. 태수의 직설적인 말에 병실 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순자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어요. 그만해, 태수야. 당장 나가. 어머니의 호통에 태수는 잠깐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며느리 옛날 남자친구가 의사라는데. 미정은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몸도 아픈데 가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모두 그만해요. 제발. 미정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태수와 정우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태수는 주먹을 꽉 쥐고 벽을 쳤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아내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배신감으로 다가왔거든요. 더욱이 그 상대가 의사가 되어 지금 아내를 치료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순자가 며느리를 달래고 있었어요. 미정아, 태수가 화가 나서 그래. 이해해줘. 하지만 미정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수가 복도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을 때 병실에서는 미정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미정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너무 아파요. 미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순자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순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곧이어 정우도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우가 미정의 맥박과 혈압을 재면서 물었을 때 수치들은 모두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태수도 소란 소리를 듣고 병실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정우는 미정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수술이요? 갑자기 왜? 태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다른 의사를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태수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야. 미정아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준비가 급하게 진행되는 동안 정우는 태수와 순자를 상담실로 불러냈어요.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우의 심각한 표정에 두 사람은 불안해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그게 무슨... 태수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정우는 더욱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사실 환자분과 저는 단순한 과거 연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와 태수는 정우의 말에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와 저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었습니다. 이 말에 태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태수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순자도 손으로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임신이라고 하셨나요?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정우는 힘들어하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양쪽 집안에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미정 씨가 간호학과라는 이유로 반대하셨고, 미정 씨 부모님은 의대생과의 결혼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우는 말을 잇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정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미정 씨가 아이를 지웠습니다. 혼자서 저한테도 말 안 하고. 이 충격적인 고백에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순자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 미정 씨와 저는 완전히 헤어졌어요. 서로 너무 상처받아서 연락도 끊고 살았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태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정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술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정 씨를 그냥 환자로만 볼 수 없다는 걸. 태수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도 우리 아내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정우의 솔직한 대답에 태수는 더욱 격분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의사가 환자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수술한다고요? 순자도 이런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미정 씨를 구할 수 있는 건 저뿐입니다. 정우의 말에 태수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내를 살리려면 옛날 연인이었던 의사의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의사는 정말 없나요? 태수의 간절한 물음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위험해요. 그리고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이런 수술을 가장 많이 해본 의사입니다. 미정 씨를 살리고 싶다면. 태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태수야, 지금은 미정이 생명이 가장 중요해. 하지만 태수는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충격, 그리고 지금 그 옛날 연인의 손에 아내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시간이 없습니다. 정우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태수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해주세요. 하지만 꼭 살려주세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수와 순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가 지금 아내의 생명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현실이. 순자는 아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태수야, 과거는 과거야. 미정이가 너랑 결혼해서 20년 넘게 잘 살아왔잖니. 하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수술실 불빛이 켜지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차선책이었을까?
미정이는 지금도 저 의사를 사랑하는 걸까? 의심과 불안이 태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복도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가족의 신뢰가 하루 만에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태수야, 이리 와서 앉아. 순자가 조용히 말했지만 태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온 거죠?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내를 믿고 살았는데 이런 큰 비밀이 있었다니.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서 아들 곁으로 갔습니다. 태수야,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지.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단순한 과거가 아니잖아요.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까지 했었다니.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그런 아픈 과거를 누가 쉽게 말하겠니? 순자의 말에 태수는 돌아보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말했어야죠.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태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순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때였어요. 태수야, 잠깐 생각해봐. 순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미정이가 왜 그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니? 태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를 속이려고? 아니야, 태수야. 순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미정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혼자서 지워야 했던 그 아픈 마음을. 그런 상처를 누구한테 쉽게 말할 수 있겠니? 순자의 말에 태수는 잠깐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태수의 물음에 순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아픈 과거들이 있었거든요. 태수야, 어머니도 내 아버지한테 못한 얘기들이 있어. 어머니도요?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을 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아픈 기억들이 있는 거야. 그걸 다 털어놓고 산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묻어두는 것도 있지.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지금 그 의사가 우리 아내 수술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이런 고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간호사 한 명이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계시죠?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안내에 두 사람은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간 후 순자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태수야,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 얘기해 줄까? 순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 아버지 만나기 전에 어머니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지. 태수는 처음 듣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순자는 먼 과거를 떠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지. 어머니는 너무 상처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태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동안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그 후에 내 아버지를 만났거든. 처음에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는 마음이었는데 지내다 보니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고. 순자는 잠시 멈추더니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한테는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 태수는 어머니의 고백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태수의 질문에 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처음에는 상처를 달래려던 마음이었지만 살다 보니 진짜 사랑하게 됐거든. 그리고 너를 낳고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더욱 깊어졌고, 그럼 미정이도. 태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이도 처음에는 상처받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와 결혼해서 20년 넘게 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된 거야.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래.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미정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 봤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정말 저를 사랑해서 그랬던 걸까요? 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수야, 사랑은 시작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야.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미정이가 20년 넘게 너를 얼마나 잘 챙겼는지 생각해봐. 태수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미정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주던 모습,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모습,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을 때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미정이야. 그 아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어머니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저 의사는 어떡하죠? 태수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하자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미정이가 선택할 문제야. 하지만 어머니가 보기에 미정이는 이미 선택했어. 20년 전에 말이야. 순자의 확신에 찬 말에 태수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정우가 나왔어요. 수술복을 입은 채 지친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안도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우의 말에 태수와 순자는 크게 안도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우의 말에 태수와 순자는 크게 안도했지만 정우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거운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환자분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정우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정우의 눈빛에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수는 정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두 남자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병실에서 기다릴게. 복도 끝 조용한 곳에서 태수와 정우가 마주 섰습니다. 태수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아내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의외의 인사에 정우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분노나 적대감을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제 아내고 저희 가족입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예요. 정우는 태수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 수술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태수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그의 진심을 읽으려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20년 전 미정 씨와 헤어질 때 저는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던 것도, 미정 씨가 혼자서 아이를 지운 것도 모든 게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런데 오늘 미정 씨를 다시 보니 정우는 말을 잇기 힘들어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어요. 미정 씨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이고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태수는 정우의 고백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수술 중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정 씨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20년 전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인지. 정우의 솔직한 고백에 태수는 그가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론이 뭐였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건 20년 전의 미정 씨였어요. 지금의 미정 씨는 태수 씨의 아내이고 저와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수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태수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 씨, 미정 씨를 잘 보살펴 주세요. 정우의 말에는 진심 어린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떠나려고 합니다. 태수는 정우의 말에 놀랐습니다. 떠난다고요? 다른 병원으로 발령 신청을 냈어요. 이곳에 있으면 미정 씨와 태수 씨께 계속 상처만 될 것 같아서. 정우의 결정에 태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태수가 말하려 할 때 정우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정 씨도 태수 씨도 그리고 저에게도. 정우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와 태수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태수는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고 정우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미정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정이 약한 목소리로 태수를 불렀을 때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미정아. 수술 잘 끝났어. 미정은 태수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태수의 따뜻한 말에 미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미정이 정우를 발견하고 잠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정우 씨. 하지만 정우는 의사로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에 집중하세요. 미정은 정우의 공식적인 태도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정우 씨, 고마워요. 생명을 구해줘서. 정우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의사로서의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와 정우의 대화를 지켜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질투나 의심이 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우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의 생명을 구해준 것도, 그리고 스스로 물러서기로 결정한 것도. 미정아, 이제 정말 괜찮아. 태수가 아내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정은 남편의 따뜻한 말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정말 미안했어요. 말하지 못해서.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태수의 말에 미정은 남편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순자도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정우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정우가 나가려 할 때 태수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태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정우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받았어요. 미정 씨가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미정을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우가 중환자실을 나간 후 가족들은 조용한 평화를 느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구나. 2주 후 미정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봄볕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아내의 퇴원 준비를 도우며 정말 다 나은 것 같지? 하고 물었고 미정은 환한 미소로 네,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짐을 챙기면서 지난 2주간을 돌이켜봤어요. 그동안 가족들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미정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순자의 말에 미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간 태수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와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정아, 그동안 힘들었지? 순자의 다정한 물음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태수 오빠가 제 과거를 알고 나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태수가 많이 성숙해졌어.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보기에 이번 일로 우리 태수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미정도 그 점에 동감했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포용력과 사랑에 새삼 감동했거든요. 태수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함께 왔어요. 김정우 선생님이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가족들은 잠깐 긴장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병원으로 발령 나셨거든요.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미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고마웠다고요. 태수의 말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가족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으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여보, 정말 미안했어요. 미정이 갑자기 말을 꺼냈을 때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앞으로만 보자. 태수의 따뜻한 말에 미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집에 도착하니 낡은 아파트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고 태수는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정리했습니다. 미정아, 당분간은 푹 쉬어. 집안일은 어머니랑 내가 할 테니까.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태수의 질문에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서로를 아끼고 살고 싶어요. 이번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거든요. 미정이 말이 맞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번에 정말 절실히 느꼈어. 태수도 어머니와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예전에 하던 간호조무사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몸도 다 나았고 집에만 있기보다는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정의 결정에 태수와 순자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래, 미정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한 달 후 가족들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태수는 회사 일이 바쁘면서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는 꼭 집에서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정도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면서 활기를 찾았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지금의 가족에게 더욱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저보고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우리 미정이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 순자의 칭찬에 미정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겪은 시련이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태수가 말했어요. 우리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 미정과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 태수야.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만 바라볼 수도 없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순자의 말에 태수와 미정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정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자. 그리고 이 소중한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자. 태수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수와 미정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요. 미정의 고백에 태수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더 확실해졌어. 순자는 방에서 이런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는 무너질 뻔했던 가족이 이제는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가족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태수는 승진해서 과장에서 차장이 되었고 미정은 병원에서 인정받는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순자가 어느 날 저녁 혼자 중얼거렸을 때 태수가 물었어요. 뭐가 다행이에요, 어머니?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라는 게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구나.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야 진짜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 태수는 두 여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작지만 소중한 그들의 보금자리는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